아빠가 딸에게 쉽게 알려주는 법률 노하우 아딸로우입니다. 안녕. 오늘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 상속포기도 많이 한다는데 상속포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하는 뜻이야. 그럼 왜 포기를 해? 왜 상속인 지위를 포기해? 예를 들어 이 다음에 아빠가 늙어서 사망을 했어. 그런데 아빠가 너희한테 적극재산, 즉 유산보다 빚을 많이 남겨줬어. 그러면 넌 그 빚을 상속받고 싶겠니? 안 싶겠니? 빚은 안 받고 싶지. 그렇지. 그래서 포기한다는 거야. 나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법원에 관할 법원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상속 포기 심판서를 받으면 비로소 상속 포기를 해서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거야. 난 상속인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상속 포기야. 그러면 그냥 내가 법원에 가서 그거를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 자세히 좀 알려줘. 상속 포기 절차는 사망하신 분, 법률상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사망하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즉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취급을 하거든. 그곳 민원실 가서 상속 포기 심판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서 하면 되고, 물론 간단한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좋긴 하겠지만 이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보고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러면 상속 포기할 때 뭐 주의할 거나 뭐 왜 상속 포기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줘. 앞에서 말했듯이 상속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든 아니면 할아버지든 누구든 주변 가족 혈족 관계에 있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뭐 사망하셨다 라고 하면은 사람은 사망을 하면서 즉시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상속이 개시가 되면 3개월 이내에 내가 상속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할 건지 아니면 단순 승인, 즉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냥 가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보통 급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예를 들어서 사망하신 분의 상속인이 되었을 때 내가 과연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정 승인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유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 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사망을 하고 장례를 모시고 그리고 나서 사망 신고를 할 때 사망 신고를 하는 주민센터에서 사망 신고를 하면서 그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인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고, 즉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을 떼어서 이분이 뭐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상속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거든. 상속 재산 조회. 사망자에 대한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하면 주민센터에서는 그것을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전국의 전 금융권에 그리고 부동산을 관할하는 정부 부서에 다 조회 요청을 해서 그 상속인에게 다 알려줘. 보통 문자로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금감원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들어가 보면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뭐 늦게는 30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 내에 돌아가신 분의 금융재산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예금이 얼마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보증채무가 어디에 얼마 있었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거든. 물론 거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채는 제외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뭐 개인 간의 거래까지 정부에서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것은 아마 주의를 해야 될 거야. 그럼 땅이 어디 있는지는 어쨌든 안다는 거네? 그렇지. 땅이든 건물이든 아니면 예금이든 아니면 또
채무가 얼마, 금융기관에 어떤 채무를 어디에 얼마를 부담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다 확인해 주니까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유산, 받을 유산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냥 상속받아서 그 중에서 채무가 있다고 하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인이 가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지. 빚도 있고 유산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상속 포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이제 예를 들어서 남긴 것 없이 빚만 있다라고 하면 뭐 고려해 볼 필요 없이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해서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법정 상속 순위가 우리나라 민법에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순차적으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첫 번째가 1순위 상속인이 사망하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직계 비속이야.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자녀, 손자까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아, 손자까지? 자식이 없으면 손자. 예를 들어서 이제 전문적으로는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보다. 그런데 손자가 있어. 그러면 아버지의 몫을 손자가 받는 거야. 그럼 아버님이 계시다면은 아빠가 먼저 받는 거네?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손자는 살아계시면, 그렇지. 그러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거야. 오케이. 그래서 1순위가 직계 비속, 그리고 직계 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 존속.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했을 때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이 상속인이 돼.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배우자는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하고 동순위. 그리고 자녀는 없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부모님과 동순위. 그리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3순위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 그리고 4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순차적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 2순위가 없을 때 3순위, 3순위가 없을 때 4순위로 가는데, 만약에 1순위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자녀들이 여럿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 돼서 2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는 뭐 빚이 더 많으니까 나는 포기하겠소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상속 포기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거든. 그것은 뭐냐면,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날 기준, 원칙적으로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보통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거나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대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전부 다 법원에서 인용을 해, 즉 받아들여 준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무가 많은지 상속재산이 많은지 경황이 없어서 알아보지 못했을 경우, 그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갔어.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니까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너희들이 승계했으니, 상속인들이 승계했으니 대신 갚으세요 라고 하는 독촉장이 온다든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라든지 이행권고, 아니면 소송, 즉 모르고 있었던 채무에 대해서 뭔가 통지가 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통지를 받았을 때에 빚보다, 즉 적극적인 재산, 즉 유산보다 빚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빨리 관할 법원에 가서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라는 것을 하면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럼 어쨌든 한정 승인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줘봐. 예를 들자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러니 경황이 없고 그리고 그분이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면 보통 밖에서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어딘가에 거래처에 받을 채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딘가에 변제해야 할 채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딘가에 예금이든 뭐 금융재산이든 연대보증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뭔가 산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인에 대한 즉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채무가 많은지 아니면 적극적인 재산이 많은지 즉 빚이 많은지 아니면 유산이 많은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런데 3개월 이내에 그것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경우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보증이라든지 개인 간의 사채를 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분명 눈에 보이는 집 한 채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는데 또 어딘가에 무언가 사업을 하시면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것 같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법원에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거야. 그것은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라고 하는 거는 물려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 즉 빚이 있으면 그것을 갚고 만약에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다. 그렇다고 하면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갚고 모자라는 것은 난 책임 안 지겠다. 상속인은 책임 안 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상속 한정 승인이야. 반대로 책임 재산을 가지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집 한 채 그리고 빚이 뭐 얼마가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남을 수가 있잖아. 알지 못하는 또 유산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아이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을 권리 자체가 아예 소멸돼. 없는 반면 한정 승인은 빚잔치, 소위 말하면 청산 절차를 거쳐서 빚을 다 정리를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그때는 상속인의 재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상속 포기는 완전 상속을 그냥 안 받겠다 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받되 빚은 청산하고 남는 재산은 내가 갖고. 그렇지. 모자라면 상속인은 책임 못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상속 한정 승인이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하면 흔히 객관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알아. 상속인들은. 그런데 빚은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 다 가서 상속 포기하자. 라고 해서 직계비속인 1순위 자녀나 배우자가 몽땅 가서 다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거든. 그럼 2순위로 간다고? 그렇지. 아까 얘기했듯이 직계비속이라고 했잖아. 만약에 상속인, 1순위 상속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망한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손자가 있다. 그런데 아들과 딸 그리고 배우자가 포기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한테 그 빚이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손자들도 또 같이 포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 즉 자녀들하고 배우자가 포기를 했으면 그 빚이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거거든. 손자가 있으면 손자. 만약에 손자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부모님한테 넘어가. 그래서 부모님도 포기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형제 자매분들이 또 상속인이 돼. 그럼 그분들도 몽땅 다 포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분들이 다 포기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4순위로 가. 그렇다고 하면 사촌, 소위 말하면 민폐를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1순위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구나. 그렇지. 그래서 1순위에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무작정 다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고 하면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배우자가 됐든 장남이 됐든 차남이 됐든 한 사람만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포기를 해. 그렇다고 하면 포기한 사람들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나머지 한 사람, 즉 상속 한정 승인 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빚잔치, 예를 들어서 유산 정리를 해서
있는 범위 내에서 갚고 나머지 부족하면 안 갚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그 이점이 뭐냐?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것을 한정 승인을 한 사람만이라도 하게 되면 차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어. 그럼 보통은 그렇게 많이들 하겠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시중에 보면은 너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뭐 어디 가서 야 그거 상속 포기하면 된다더라. 걱정하지 마. 라고 그 얘기만 듣고 어떤 조언도 받지 않고 줄줄이 가서 그냥 포기를 해. 그리고 나서 몇 달 아니면 1, 2년 지나다가 소장이 날라와.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했는데 손자들은 포기를 안 해. 이순이 넘어간 걸 모르고. 그럴 경우에 손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지. 그럴 땐 뭐를 이용해? 아까 얘기했듯이 상속 한정 승인을 하면 벗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손자한테 소장이 날라와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영부영 3개월이 지나버렸다 라고 하면 그때는 단순 승인이 돼서 손자가 거대한 빚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조심하면 돼. 아니 그럼 궁금한 게 1순위에서 만약에 1순위가 다 포기했는데 그걸 2순위가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은 그 기간이 1순위가 예를 들어 3개월 딱 맞춰서 해서 포기를 했어? 그럼 2순위로 넘어갈 때 그 기간이 있어? 기간은 보통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인데 그럴 경우 2순위, 3순위로 넘어가는 것은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상속 한정 승인 심판 청구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있어. 그런데 이럴 수 있지. 예를 들자면 1순위 상속인이 다 포기한 걸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2순위 상속인이 되는 걸 그 2순위 상속인이 알았다. 그러면 1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기 전에 포기했다는 것만 알고 포기할 거다라는 것만 알았다 하더라도 2순위 상속인도 나는 2순위 상속인데 내한테 상속이 될 것을 우려되니까 나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어. 미리. 미리 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 미리라고 하는 것은 사망하기 전에는 할 수 없고 그렇지. 사망한 이후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알겠어. 아빠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난 다 끝났어. 상속이 다 끝났어? 근데 갑자기 몇 년 뒤에 사채업자가 나한테 와서 빌려간 돈이 있었는데 그 1억 빨리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야. 보통 그 상속 포기를 하거나 상속 한정 승인을 했어. 그렇다고 하면 나는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상속인 아니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야지. 그래서 독촉장이 오거나 소장이 와도 나는 포기를 했으니까 하고 찢어버려. 그렇다고 하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해. 왜냐하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는 이유는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야. 시작이라는 개념은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이 소송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하는 소위 말하면 공격을 해왔을 때에 상속 한정이나 포기 신고서 그 자체 심판 수리서가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를 획득했다는 거지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종결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기다리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와. 그러면 그 소장을 받고 그 소송 재판부에 나는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한정 승인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하고 그리고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응소를 해야 돼. 방어를 해야 돼. 그래야 내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내 고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뭐 포기를 했으니까 아니면 한정 승인을 받았으니까 나는 끝이야 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소장을 받고 그 사실을 항변 안 하고 패소하게 되면은 마치 그 단순 승인한 것과 같이 채무를 다 부담해야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네. 그렇지. 그것은 방어 무기일 뿐
종결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10사람이다. 그럼 10사람한테 다 대응을 일일이 해야 된다. 그렇지. 소송이 걸으면 다 대응을 해야 돼. 그런데 아까 네가 중요한 질문한 거 예를 들자면 상속 포기 아니면 한정 승인을 했는데 뭐 2년 3년 후에 사채업자가 찾아왔다. 그래서 갚아라 라고 했을 때에는 상속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지에 그 상속 한정 승인을 받은 것,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빚잔치를 할 테니 돌아가신 분의 채권자들은 나한테 와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나는 채권이 얼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고를 하세요 라고 하는 공고를 하게 돼 있거든. 2개월 이상. 그런데 2개월 이상 공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빚잔치를 해서 털었어. 그런데 그때는 알지 못했던 사채를 가진 사람이 한 3년 있다가 와서 야 나는 몰랐어. 너 나한테 안 알려줬잖아. 라고 하면 나는 당신이 사채를 우리 돌아가신 분이 당신한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몰랐고 중요한 것은 그 한정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국 일간지에 빚잔치를 했다고. 그렇지. 공고를 했는데 2개월 이내에 신고해라고 했는데 네가 나한테 안 했지 않느냐. 그럼 나는 그 신문을 못 봤다. 못 봤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거야? 그렇지. 효력이 있어서 그 사람은 다른 추가적인 청구를 못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돈 빌려줄 때 되게 잘 빌려줘야 되겠다. 돈을 글쎄, 뭐, 돈을 빌려줄 여유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서로 신뢰를 지키고 받으면 좋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빌려주는 거? 안 빌려주는 게 알았어. 좋고, 아빠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얼마든지 빌려줘야지. 알았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아딸로였습니다. 안녕. 아딸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